은희경 산문집 생각의 일요일들. 은희경 10권의 소설책을 낸 소설가. 잠이 안 올 때 싱글몰트 위스키를 마시고 기분 좋은 날에는 혼자서 단맛이 적은 레드와인을, 친구들과는 주로 생맥주로 포금한다. 우울한 날엔 마시지 않기로 하고 있지만 늘 유연하게 대처한다. 정장이 안 어울린다는 핑계로 청바지와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다. 하이힐을 신고도 웬만한 등산에 지장이 없다. 만리장성 포함. 하프 마라톤을 여러 번 완주했지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될까봐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은 하지 못한다. 동료들이 재미삼아 개그 소녀상을 줄 만큼 농담을 좋아하는데 사회적 교양을 저버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글을 쓰기 위해 자주 낯선 곳에 가고 도착하면 맨 먼저 커피집과 산책로를 알아본다. 나무와 나무 이름에 관심이 많지만 집에 화분은 두지 않는다. 3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영화를 보고 3일이 있으면 여행 계획을 짠다. 유럽 도시의 카페와 로키 산맥의 캠핑장 모두 좋아한다. 개콘과 소지섭과 못밴드와 키위를 좋아하고 예쁜 사람들을 편애한다. 무신경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정교하거나 독창적인 물건을 좋아하며 마음에 안 드는 건 갖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마시며 여행 계획 짤 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에 드는 소설을 썼을 때는 빼고. 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람은 기껏해야 시와 소설을 쓰지만 하나님은 나무를 만든다고. 그 나무 아래 쉬었어. 향기를 맡았고 3번쯤 중얼거렸던 것 같아. 하나님은 내 편이었어 라고. 아침에 일어나 맨 먼저 하는 일. 아침에 일어나 맨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의 블라인드를 여는 것, 날씨를 살피고 시계를 보고 떠오르는 얼굴들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실내를 채우기 시작하는 푸르스름한 아침 기운 속에서 핸드밀로 느릿느릿 커피콩을 갈 때 마른 열매가 으깨지는 소리, 퍼져가는 향기, 그 고즈넉함 속에 잠깐 차분해지기, 문득 고개를 돌려 내 그림자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 길에 차가 많은 진짜 이유. 설명하자면 긴데 근시 교정 렌즈를 왼쪽 눈에만 껴요. 오른쪽만 근시 교정 수술을 받았거든요. 한쪽 눈은 근시, 한쪽 눈은 정상인 셈이죠. 어젯밤 컨디션이 별로라서 일찍 누웠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 밤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골목인데 몇 번이나 차를 피해 걸음을 멈춰야 했죠. 오늘 밤 차가 유난히 많네. 어쩐지 겁이 나서 조심조심 주춤주춤. 갑자기 깨달았어요. 유난히 차가 많던 게 아니에요. 렌즈를 끼지 않아서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불안했던 거죠. 체력도 떨어져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마이너의 감정선, 약한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 나중에 등장인물의 심리에 써먹어야지. 나는 흑인도 될 수 없고 여자가 되지도 않겠지만 오늘 밤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될 수는 있다. 마이너에 대한 어떤 미국인의 칼럼이 기억나네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쳐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안에는 늘 마이너리티가 들어있어요.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한 적 있었죠. 나만 믿어.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었죠. 이제 내 입으로 하고 있군요. 연재하는 동안 함께 달려줄 편집자에게 보냈던 문자랍니다. 자꾸 입에서 맴돌아요. 나만 믿어. 그리고 나 믿지? 내가 먼저 말하는 것도 괜찮은걸? 역시 섬세하고 따뜻한 돌발. 한 사람의 독자로서 나에게도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동료나 후배이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은 팬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모임 같은 데서 옆자리에 앉게 되면 기분이 좋고요.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재미있어 할 준비를 갖추고 귀를 기울여요. 며칠 전 그런 후배 중 한 명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지금 쓰고 있는 소설 소년을 위로해줘에 대한 말을 꺼내길래 마음이 들떠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돌아와 나머지를 읽었어요. 쓰는 작가도 위로받아야 할 것 같아 음악 파일을 하나 보낸다고 적혀 있더군요. 역시 섬세하고 따뜻한 돌발. 멋진 배려와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될 때 이건 배기량이 더 많은 차종인지 몸이 붕 떠서 조금 더 멀리까지 실려가더군요. 이제 나도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자주 표현을 할까 봐요. 이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해. 왠 줄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되질 않거든. 만나서 그 사실을 자꾸 확인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것은 꿈이었을까 중에서.
모호하기에 경쾌한 말. 몇 년 전 피스 앤 그린보트라는 걸 탄 적이 있어요. 환경을 주제로 한 일종의 크루즈였죠. 그때 함께 지냈던 후배 작가들과 무척 친해졌어요. 2주 동안이나, 그것도 망망대해 배 안에서 삶을 같이 한다는 건 무척 각별한 경험이더라고요. 그 배에 같이 탔던 한 만화가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소설을 당신처럼 쓰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하나요? 한 3년? 내가 농담했죠. 어차피 그런 거 없잖아요. 옆에 있던 후배가 덧붙였어요. 나처럼 쓰려면 3개월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후배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이 사람처럼 쓰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 그렇게 쓰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후배가 사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를 만났어요.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고 음식점을 찾아 나서며 내가 어디가 좋을지 물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의 대답. 내 기억으로 한두 달쯤 전 같은데 맛있을지는 모르는 일식 비슷한 집이 이 어디쯤에 곧 개장할 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어딘지 기억이 날 것도 같아. 내가 감탄스럽게 대꾸했죠. 정말이지, 이렇게 정확한 말은 처음 들어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장 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지면에 동물들의 권태와 분노의 노래 1, 물속의 알람소리라는 그의 멋진 소설을 소개했었죠. 낯선 문장의 매혹이라고 할까요?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예민하고 슬퍼진답니다. 모호한 것들이야말로 진정 명쾌한 것이라는 아리송한 생각도 좀 들고요. 그날 밤 즐거웠답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처구니 없고 그러고도 그것들 모두 슬프게도 명쾌해서